아크인베스트의 대표인 캐시우드는 오늘 오전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철회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는 19B-4가 승인되고 S1 수정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S1 승인 검토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시장을 흔드는 기사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내용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매도하게끔 만들 겁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지겹고 지루한 5월달이 끝나고 드디어 6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더리움 ETF라는 명목으로 비트와 이더리움은 강하게 반등하면서 회복하는 장세를 보여주었지만, 사실상 알트코인들이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는 장세로 가면서 빨리 5월달에 봉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6월 초의 장세는 조정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은 신규 진입이라면 분명 기회의 장이 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6월달 초 신규 매수 구간에서의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근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입니다. 현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조정 장세와 장기적인 상승 장세를 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9일 전 영상에서 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과정에서 19B-4가 승인되고 다음으로 S1이 승인되기 전까지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가격 조정 이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는 구간까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그리고 다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가격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과거 비트코인 과거 패턴과 비교해 봤을 때 2017년도 이후부터 파생상품 거래가 출시되었던 구간을 보게 되면 매번 파생상품 거래가 출시되었던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해 왔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유사한 구간을 비교하게 되면 과거 2021년도 11월달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고 과거 2024년도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었던 구간이랑 비교하게 되면 선물 ETF 출시 뒤에는 급격한 하락이 있었지만 현물 ETF는 조정 뒤에 다시 고점을 크게 높이는 상승으로 이어졌었습니다. 현물 ETF가 출시되고 ETF 발행 회사에서도 상품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비트코인 매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곧 매도 압력을 감소시키고 자연스럽게 상승 동력으로 작용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현재 이더리움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 현재 구간에서 보고 있는 이 단기적인 조정 장세와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급등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고 출시가 되는 그 구간에서 급등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랑 같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조정과 결국엔 이 조정에서 블루밍록과 같은 ETF 발행사들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매수세가 한 번 더 고점을 넘기는 장기적인 우상향을 바라본다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조정 장세를 보고 있는 이유는 19B-4가 승인되고 S1까지 승인되는 과정에서의 조정 구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간을 초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SEC에서도 본격적으로 ETF 신청사에 S1 수정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하는 듯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S1이 본격적으로 신청되고 검토 및 승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론에 의해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1 승인 전까지는 조정과 그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 내용에 따르면 닉네임 돈나무로 유명한 아크인베스트의 대표인 캐시우드 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철회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의 성장 잠재력과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다만 더 이상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침표를 달았습니다. 현물 ETF 출시 과열에 따른 경쟁 수수료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아직까진 근본적인 ETF 철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기사이고,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S1이 완벽히 수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는 이더리움 현물 ETF는 추후 승인되면서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이미 바네크, 인베스코, 21 쉐어즈, 비트와이즈,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템플턴과 같은 ETF 발행사에서 S1 서류를 수정해서 SEC에 제출했고, 향후 현재 보이는 회사들 중에서도 아크인베스트와 같이 ETF를 출시를
포기하면서 나가 떨어지게 되면 블랙록과 같은 대형 기업에서는 오히려 이더리움 ETF 독점의 형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 현물 ETF는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시간의 문제이지 승인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트 패턴입니다. 첫 번째로 이더리움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은 일본 캔들상 고점을 높이는 자리에서 아래 쌓이는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본 캔들 기준으로 첫 번째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조정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으로 가더라도 이미 장대 캔들로 올린 캔들의 절반 자리랑 시가 자리까지 깨지 않는다면 저는 이 구간에서는 한 번쯤은 매수로 베팅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다이버전스에 의한 조정을 보는 이유는 자 2024년도 4월 달에도 이때도 캔들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RSI의 저점은 올라가면서 쉽게 말해 캔들의 저점은 낮춰졌지만 그에 따른 매수세는 붙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저점에서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추세가 반전되었기 때문에 자 이때 대략 플러스 40%가량의 반등이 나왔듯 지금 구간에서도 고점은 높아졌지만 RSI 고점이 낮아지면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눌리게 된다면 캔들의 절반 자리에서 뜨는 첫 번째 양봉이 매수의 기회이고 그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면 그 자리에 마지노선을 열어야 되는 자리가 일본 캔들 기준 이 캔들의 시가 자리입니다. 이 시가 자리까지 이탈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번 일본 캔들 양봉 캔들에서 거래량을 꽤나 많이 터트리는 봉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강한 거래량을 키웠던 일본 캔들 이 자리는 강한 지지로 인한 반등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밑에서 시간을 끌게 되면 강한 저항 자리로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봤던 캔들의 중단 자리 그리고 시가 자리까지 확실하게 이더리움이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여부랑은 관계없이 이더리움은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갱스터님 이더리움이 조정이 아니라 바로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현재 구간에서 이더리움이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반등이 나오려면 이더리움 ETF가 최대한 빠르게 승인되는 방향 말고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을 같이 보게 되면 과거에도 비트코인이 자 여기가 ETF가 승인이 되었던 구간이거든요. 자 이 구간이 ETF가 승인이 되었던 구간인데 이때 차트도 보게 되면 일본 캔들상 고점은 계속해서 높여지지만 아래 쌓이는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형태로 움직이면서 큰 조정이 한번 나섰습니다. 이때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출시되었던 구간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랑 비교를 해본다면 자 비트코인이 첫 번째로 일본 캔들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아졌던 구간이랑 지금 구간이랑 아마 동일한 구간이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하락에 대한 지표를 계속 쌓으면서 조정이 나와주는 차트가 나와준다면 당시 비트코인의 첫 번째 하락 지표가 뜨고 자 이때부터 ETF가 승인되기까지 30일이라는 기간이 걸렸고 이 반등 구간 이 기간을 따져보면은 반등이 62일 약 2달 정도의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만약 현재 구간에서 바로 조정 없이 바로 매수를 담아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달러 차트 기준으로 여기가 3,650달러입니다. 필히 3,650달러를 조정 구간 이 구간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손절로 자리를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혹은 눌리는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모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캔들의 중단 최대로는 캔들의 시가 자리까지는 그 분할 매수 구간을 계획하고 종목 진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바로 종목에 진입하게 된다면 자 현재가부터 이 시가 자리까지 마이너스 폭이 대략 2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손익비가 제 기준에서는 좋지 못하라고 보기 때문에 캔들의 중단 자리와 시가 자리까지 내려오는 자리에서 그 기준을 잡고 종목 진입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과거 비트코인 차트와 동일한 패턴을 그린다면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나오겠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승인이 나면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고점을 높인다면 물론 아쉬운 상황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후에 나오는 조정 구간을 바라보면서 알트코인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알트코인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알트코인은 AI 밈코인, RWA 메타와 빗썸에서의 자발트 상승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는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붙어줘야 알트코인들도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빗썸이 대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3개월간 거래소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자 이게 업비트 거래량 그리고 밑에가 빗썸 거래량에서는 사실 큰 차이점이 없이 하락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빗썸에서 현재 올라오는 알트 상승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코인들 더 작게는 100억이 안 되는 코인들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현 구간에서는 알트코인 공격적인 매수를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여러분들께도 진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소액으로 매수 구간과 그 손절 라인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께 좀 잡아드렸던 겁니다. 결국 큰 그림에서의 움직임, 큰 그림에서의 상승으로 간다면 현재 간간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 AI 밈코인 RWA 메타에서의 큰 조정이 나오면서 신규 메타에 대한 상승분이 나오면서 장을 주도해야 하는 그 구간, 다시 알트 불장과 비트의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구간이 적어도 이 6월 달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5월 달 버티시느라 정말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시작되었고 우리가 기다렸던 상승장이 곧 머지 않았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비트코인의 추세 전환 자리, 그리고 이더리움 매수 구간,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근거들, 그리고 메타, 그리고 알트코인 현재 구간에서 바로 매수할 만한 코인들은 이젠 최근 영상에서 많이들 다뤄드렸기 때문에 주목되는 내용은 최대한 과거 영상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점 잡아가고 시장 대응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